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또 우리가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원래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미니 테스트를 봐요. 수업 시간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진도를 좀 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테스트 없이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80%가 넘었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도 남은 범위가 진도 남은 게 한 20-30% 정도 남았어. 그러니까 오늘 10단원, 11단원 정도 하면은 이번 주에 11단원 끝나면은 12단원까지만 하면 되고 13, 14는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1단원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딱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 이거 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딱 중간에서 딱 중간 2차 함수 절반에서 기말하고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진도를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진도만 나갔는데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테스트는 볼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오늘 10문제 본 거는 근해 부호하고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수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 거 근해 분리라는 그 파트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참수에서 나중에 수원2 미적분까지도 계속 연달아서 같이 데리고 오는 애들의 개념 파트야 여기가. 그래서 이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고3 끝날 때까지. 왜냐면 요거 때문에 문제 안 풀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문제수가 많은데 뭐 금요일부터는 문제수가 한 5문제? 4문제 정도? 한 10분 딱 풀고 딱 끝낼 거야. 점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점검을 하겠지. 나는 1단원부터 11단원 사이에서만 낼 거니까 중간 범위에서만 계속 인수분해도 낼 거고 모두 낼 거고 계속 그것만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복습을 해서 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 뭐냐면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 어려운 거를 하지는 않았어.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데 잘 푸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이게 못 푸는 사람도 있어. 이 테스트를 봐야지 경각심이 와.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씨발 걸렸다. 이 느낌이 있다고. 그동안 안 했는데 걸렸다. 이때부터 또 겸손해져.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다 틀렸더라도 오늘 문제가. 그런데 계속 이러잖아. 그러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 돈이 아까운 걸 생각해야지. 선생님한테 돈을 얼마씩 주는데. 그렇잖아, 서여원. 그렇잖아. 모르면은 저녁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야지. 첨삭 선생님한테. 왜 질문 받는 선생님들이 왜 있는데. 테스트 다 볼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못 풀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학원 다니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혼내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아쉬워서 그렇지. 어차피 한 달이라는 시간에 11번을 수업을 했잖아, 우리가. 11번 동안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번. 1번에 2번. 못 푼 사람은 답을 체크는 하지 마시고, 틀린 사람도 답은 체크는, 거기다가 하지 마시고, 다른 데다가 틀렸으면 그 위쪽에다가 조그맣게 해놓고, 문제 푼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질문하시고.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 틀린 사람은 다시 한번 고치고 그 위에 답하고 또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 수요일날 물어봐도 됩니다. 아셨죠?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또 여쭤보시면 되겠고 수요일은 우리 이제 근해 분리라는 파트 오늘 배우는 거 마무리하고 그 파트를 다시 할 거예요. 근해 분리는 봐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근해 부호 같은 경우는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거야. 판별하는 거는 판별식하고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하고 그렇게 판별식을 했던 거고 그거의 공통범위. 그치? 그리고 오늘 배우고 지난 시간에 배우다가 마무리된 거 아직 마무리 안 된 거 160페이지 피시면 근해 분리는 뭐만 알아서 최대 한 판 피자는 최대 한 판만 쳐먹어야 돼라는 그 내용 한 판축 함수가
판별식, 대칭축. 그놈들의 위치. 그것들의 공통 범위를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명확하다, 불명확한 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연한 것도 하지 않겠다. 두근 사이에 뭐가 존재한대, 근이. 그랬을 때 두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조건 해가지고 공통 범위를 해도 되는데 옛날 할아버지들이 해봤더니 어차피 그 범위를 안 해도 다른 범위에서 공통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뭐 두근의 곱만 해가지고 구하라고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160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 10-7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에 관한 이따 방정식이 있는데 이따 방정식이 확실히 봄이 오고 있어. 그렇지 않니? 몸이 나른해졌어 지금 오늘. 그리고 내가 주말에 별로 안 쉬었거든. 근데 내가 오늘 모니터를 보기가 싫어가지고 영상 찍기가 너무 싫어. 얼굴이 너무 커졌어. 진짜 저 모니터에 내 얼굴이 절반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저번주 얼굴 되게 조그맸었거든. 어저께 그냥 밥 먹고 낮잠 4시간 잔 것밖에 없어요. 3시간 잤나? 개꿀잠. 나도 모르게 잤어. 애들이 깨웠는데도 알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픈 척 했어요. 너네도 아픈 척 자주 하지? 안 하냐? 안 하면 말고, 씨. 대답하기 싫으면 말고, 씨. 응? 야, 잠깐만. 그래도 배우이 몇 개 틀렸어, 아까 프린트? 많이. 너도 많이? 효빈이는? 2개? 창훈이는? 많이. 개판이에요, 지금. 두고 봐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냉깁니다, 저. 제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공부에 관해서는. 공부를 계속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오케이? 전 얘기했어요. 전 얘기했고, 오늘 아무런 짓도 안 했어요. 그쵸? 못했다고 해서 제가 뭐 아무런 짓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저는 엄마랑 관여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수업은 너네랑 나랑 하는 거잖아. 엄마가 중간에 끼면은 뭔 상황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자고. 알았지? 하는 게 좋을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공부를 잘하거나 학원을 끊거나. 정말이야. 진짜 해야 돼, 이제는. 자, 요런 게 있는데 협박하는 거 맞아. 공부하라 그랬어. 한근은 -1하고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요 놈의 근이 있는데 우선 1번 문제는 얘가 근이 2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뽕. 그림을 그리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두 근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요 놈의 한근은 뭐하고 뭐 사이라고 지금? -1하고 1 사이고 이렇게 됐대. 그리고 다른 한근은 1보다는 크대. 요 모양을 니네 보고 그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너네들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함, 판, 축 요것만 생각한다고. 이해돼? 그 함수값은 뽀뽀뽀뽀뽀 여기다가 요 함수가 우리가 fx라고 하자. 편의상 f-1의 값은 뭐가 되고요? f-1의 값은 0보다 크고요. 그죠? f1의 값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 함수값.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되잖아. 당연하다고 우리가 두 근을 했지만 중근이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판별식 D는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축은요? 야, 봐봐라. 축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요 1을 한근이 -1하고 1 사이에 있다고 내가 요 1을 였다 안 그리고 였다가 그려도 어때?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은 부합하고 있는 거지. 만족을 시키고 있으니까 축은 얘 1보다 작을지 1보다 축이 클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m의 값의 범위 이 세 개 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공통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봐봐. 이 모분 답안을 보면 F-라고 F1만 해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썼잖아. 그치? 맞아? 너네도 분명히 뭐가 명확하고 뭐가 불명확한지 모르면 다 쓰는 거야. 세 개를. 그리고 얘 세 개의 공통 범위를 하면 요거의 공통범위 했던 그 답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때는 판별식을 안 써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야. 니네가 다 해보면 돼.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야. 하는 게 나아. 자기가 모르겠으면. 했다가 공통범위 해가지고 구하는 게 낫지. 안 했다가 이거에 공통범위 해가지고 구했어야 되는 문제였다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판 출근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봐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요거 뭐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내리냐면 모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런 모양인 거잖아. 그지? 아 그런데 두 근인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양수, 1 집어넣을 때 양수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F-1일 때 0보다 크고요. F1일 때도 0보다 크고요. 판별식 D는 0보다 같거나 크고요. 추계방정식은 여기서 추계방정식 한번 우리 구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a분의 b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m-1 이렇게 되겠네. 뿌뿌 앙앙 m-1이 축이야. m-1이라는 이 축이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끝내는 거죠. 뭐 됐어요? 뭔 말인지? 오케이 끝. 할 게 있어요? 2a분의 b죠. 2a분의 b. 미쳤죠? 2a. 여기 곱하기 2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까지 들어와야지. 공식 자체가. 이해됐죠? 오케이? 요거의 공통범위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솔직히. 오케이? 이대로 넘어가면 이제 머릿속이 또 좀 약간 복잡해지니까 요것만 공통범위에서 m이 3분의 1하고 1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셨죠? 손가락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오늘 최대 최소는 뭐 딱히 없어요, 할 거.
다 나온 사람은 163페이지로 넘어올 거예요. 자, 다 됐죠? 다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공통분이 나와요? 그 답 나와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다 끝났어. 2차 함수 끝. 2차 함수 끝났는데, 11단원의 최대 최소를 보면은, 2차 함수 문제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의 문제냐, 이랬을 때 2차가 붙으면 다 11단원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원래는 뭐, 생 같은 거나, 부교재 같은 거는 다 여러 가지 방정식의 파트에 있는 게 이 11단원에 다 총집합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딱 몇 개밖에 없어. 그리고 몇 문제만 속고 11단원 끝. 어차피 선행이니까. 다만 여기 있는 뭐 이제 창훈이나 효빈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른 부교재 프린트를 줘가지고 그걸로 조금 더 해봐야 돼. 알았지?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하긴 다 할 거예요. 자, 최대와 최소인데 이게 뭐냐면 최대와 최소 이 단원 자체가 어떤 거냐. 아니면 여기 딱 끝난 다음에 진도 따라가는 게 같이 시험 보고 뭐 하려면은 요 앞타임으로 와도 돼. 요 둘은. 이제 진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났고 이제 테스트 보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했지 이게? 2시니까 2시에서 1시간 반 전으로 돌아가면은 12시 반. 12시 반에서 2시에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앞에 모의 테스트 조금씩 보면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선행하는 애고 너네 진짜 예비고일이니까 그 예비고일 반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해도 된다고. 어차피 진도는 이제 안 빨라. 천천히 나오면서 테스트 볼 거니까. 수요일부터 그냥 12시 반으로 와. 너 돼? 넌 안 돼? 창훈이 여기 오고 효빈이는 글로 와. 12시 반으로 와서 테스트 같이 보고 하는데 거기가 오늘 11단원이 끝났어. 11단원이 끝났는데 여기도 오늘 11단원을 끝내긴 할 거야. 11단원을 끝내긴 할 건데 문제가 이제 막 지엽적인 거는 우선은 안 하고 끝낼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감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볼 건데 얘들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중3 과정 때 배웠어요. 어떻게?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값만 있어? 최소값. 위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만 있어. 여기까지가 중3 과정. 그런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정의역의 범위, 즉 x값의 범위가 뭐였냐면은 x가 실수 전체였어. 범위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를 최소값을 몇이다 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제 고등과정이 오면서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이제 제한된 x의 범위를 줘. 제한을 시켜. x의 범위를. 그래서 x의 범위가 예를 들어 뭐 b하고 a 사이입니다. 이렇게 어떤 구역 안에서만 우리가 최대 최소만 좀 봐줘 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때 만약 여기가 A, 여기가 B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요 그래프, 요 색칠하는 요 그래프 요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게 최대, 가장 낮은 게 최소 이렇게 배울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꼭지점의 x값이 문제에 주어진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 밖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끝. 딴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잠깐 한 문제 풀어본다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본다면 168페이지로 좀 가보세요. 168페이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여기 있는 거 다른 거 다 없고 168, 169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솔직하게. 다른 건 다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168페이지에 11- 몇 번이야? 기본 문제? 11-3번인가요? 11-3번에 1번을 손에 한번 해볼게요. 1번을. y는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야. 근데 x의 범위가 뭐라고 나와 있어? x의 범위가 0하고 4 이렇게 나와 있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꼭지점을 표현하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꼭지점을 표현하려면 그냥 편해 보이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바로 바꿔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빼기 4.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줘도 되고 그게 싫으면 선생님 저 이거 어려워요. 그럼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공식이 있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꼭지점이 1이네. 꼭지점 x값이 1이네. 그러니까 얘도 1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딱 파악한 다음에 요 범위를 봤을 때 그 1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만 판별하면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얘는 뭐예요? 아래로 블록이죠. 여기가 몇이래? 1,4래. 1,-4래. 여기까지 됐지. 근데 x의 범위는 뭐야? 0부터 4래요. 그럼 이 1을 기준으로 0은 요만큼이면 1을 기준으로 4는 조금 더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0. 그리고 하나, 둘, 셋, 뭐 한 요 정도가 4라고 치자고. 4라고. x가.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범위 자체는 구역 자체는 요만큼의 구역에서 그치? 요만큼의 구역에서 가장 낮은 값은 x가 몇일 때인 거야? 가장 낮은 y값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4라는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높은 봐봐 여기는 0일 때의 y값이 요거고 4일 때의 y값이 요거니까 요게 더 높잖아. 그러니까 얘 때에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값을 갖겠다. 라지 m. 라지 m이 최대값 표현하는 방법. 요걸 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다 4를 딱 발라주면 4 빼기 1은 3, 3, 3은 9에다 9 빼기 4는 5라는 최대값과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라고. 문제 자체가. 이해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2번을 해보세요. 2번을. 제가 3번을 할게요. 내가 3번 할 테니까 너네가 2번 해봐. 내가 바로 3번 할게. 3번 하고 2번 해. 왜냐면 2번도 꼭지점이 여기에 포함될 거고 3번은 봐봐. y는 이거 하고 하자.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그치? 맞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또 찾으래. 그러면 처음에 뭐라 해서 꼭지점부터 찾으라 한다. 꼭지점부터 찾아야 된다. 꼭지점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똥똥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바로 가는 거야. 위로 블록 뽕샹. 여기는 몇 코마 몇이야? 1,9겠네. 맞아? 여기 내가 굳이 안 바꿔줘도 돼. x-1의 제곱인 건 알잖아. 그러면 여기는 2하고 4니까 2는 여기 있겠고 4는 여기 있겠네. 이 말인 거지. x값이.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네. 그러면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2일 때 최대값. 그치? x가 4일 때가 최소값을 갖겠구나. 그럼 2 집어넣고 4 집어넣고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얘는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둘만 본 거고 얘는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니까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찾으라는 어떤 문제고. 이해돼? 2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풀릴 거예요. 끝났어. 그럼 최대 최소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개차반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다. 다 된 사람은 11-1번을 푸세요. 아, 맞다. 서효빈. 응? 효빈이 전화번호가 없냐? 내가 링크 줬냐? 강의 링크? 그거 봐. 내 전화번호. 불러. 응. 2937. 응. 3983. 3983. 83. 엄마한테 보내줬나 보다. 네. 그치? 네. 그것도 있고, 요거 지금 내가 너한테 보내주는 거는 요 앞반 링크야. 앞반 강의야.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그 강의를 수요일 들어오기 전까지 듣고 와. 그럼 최대 최소 뒷부분하고 요거 오늘 올라오는 강의하고 곧 저번 주 금요일 강의를 들으면 최대 최소 했던 게 다 돼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거 두 개를 골라가지고 듣고 오면은 그 반 강의를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어차피 테스트 봐야 되니까. 다 됐어요? 11-1번 푸세요. 효빈이 보냈어, 선생님이. 그거 듣고 들어와. 내가 만약에 여기 오늘 최대 최소 천천히 나가서 다 못 끝나면 그걸 다 듣고 들어오면은 진도 맞을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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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는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얘가 x는 2에서 최대값 n을 갖는데요. 그쵸? 아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는 아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건 난 솔직히 이런 방법을 과연 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방법이 이런 거네. 지금 처음 보면은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맞아?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x가 2일 때, 아씨, 눈이.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a의 부호는 뭐야? 음수. 왜? 실수 전체에서 위로 불러오야지 최대값 갖잖아. 근데 최대값 갖는 게 꼭지점의 x좌표이잖아.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런데 그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공식에서 얘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데? 0,4를 지난대. 그러니까 빵빵 a제곱은 4네? 그럼 a는 뿔마 2인데 음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발라주면 b는 몇 나왔고 끝났겠네요. 끝. a, b 집어넣으면은 최대값 구하면은 n의 값도 나오겠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중상 과정하고 약간 괴리가 있죠. 거리가. 우리는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냐면 y는 a에 x-2의 제곱에 그치? 플러스 몇이다? 최대값 n이라 그랬나?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가 0,4를 집어넣으면은 0, 4 집어넣으면 4는 맞아? 4,0이냐? 0,4 맞죠? 0 집어넣으면 얘는 4a 플러스 n 이렇게 되네. 맞아? 그리고 요 n 자리에다가 4-4a 4-4a 요렇게 해서 얘 발라주고 얘 전개 쭉 해주면은 4a 값 사라질 거라고. 해봐. 에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에이씨. 봐봐. 아야, 계산하기 싫은데. 그 얘는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얘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얘가 y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잘 봐봐. 얘하고 같은 거야. 그냥 여기에 4가 a제곱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a값 찾고 끝나는 거라고. 얘도 이해돼?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이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동일한 풀이 방법이기는 하죠. 오케이? 최대값 표현하는 방법. 자, 뒤로 넘기셔서 166페이지에 11-2번.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야. 이런 게 기본 문제 11-2번 같은 게 2차 함수의 문제가 아닌 거야. 2차 함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을 미리 좀 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지금. 얘가 보면 1번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써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얘의 최소값을 찾아달래. 얘의 최소값을. 그리고 얘를 딱 봤을 때 뭐지? x에 관한 식 얘와 그다음에 y에 관한 식 이렇게 하고 15 이렇게 아니 15래 5 이렇게 본다면 오케이? 우리는 얘네를 이러한 모양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이 내용을 아오니 오케이? 얘네도 실수의 제곱 얘네도 실수의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그 상수가 여기로 온다면 얘도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얘도 가장 작은 값이 0이니까 요게 가장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러한 원리로 풀겠다라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다시. 그럼 내가 한 문제만 이제 정리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x-2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4 플러스 5에다가 빼기 4 얘는 더하기 어떻게 돼?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4y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4 빼기 4 마팔이지. 마팔이 되겠네. 얘는 2y,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론은 뭐냐?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뭘 갖는다? 1에다가 마이너스 7 얘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건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 글자를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k의 꼴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요 또 밑에 또 주의, 옳지 않다는 것에 주의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각각 볼 수 있잖아. 그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니네가 만약에 정리를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진다고 x-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뭐 예를 들어 8 이렇게 만들었어. 니네가. 그러면 x가 1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8이에요. 이러면은 개 맞는다고 선생님한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비우느라 먼지나들이 맞는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대 할아버지가. 이 x는 x가 1일 땐 여기는 1이지만 여기는 1이 안 되잖아. x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긴 0이 되지만 여기 안 되는데 어떻게 최소가 8이 되겠니? 맞을래? 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는 하나, 문자별로 하나 이렇게 각각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게 아니라 그걸 다 합해서 하나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드는 것에 주의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뭐 166페이지도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168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1-4번 요거는 우선 지금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는. 아셨죠? 어차피 너무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하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약간 넘어갈게요. 대신 효빈이는 좀 듣고 오세요. 아셨죠? 그거를 저번 주 수요일 강의 정도 있을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강의나 수요일 강의. 금요일 강의나 수요일 강의. 오늘 강의 말고. 금요일 강의에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1-5번을 좀 볼게요. 11-5번을 보면 이런 거야. x, y가 실수. 오케이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몇이래요? 4인데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찾아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대값, 최소값은 얘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난 그걸 모르니까 는 K를 우선 넣겠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요거의 값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돼. 근데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y제곱은 4-x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 여기까지 다 따라왔지? 그럼 요 놈의 식이 어떻게 변하겠어? 4x에 요거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4 빼기 x제곱은 k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너네 이거 쫙 봐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제대로 써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개친절하죠. 4x 플러스 4는 k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은 뭐만 존재해? 최대값만 존재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다 찾으라 그랬네. 어떻게 찾을 거야? 이럴 때는 무조건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범위.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x에 제한된 범위는 어떻게 찾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 글자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소고되면 제한된 범위를 남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치환이 되면 무조건 범위가 남는 거야. 그건 수학 1에서도 오늘 첫 시간에서 계속 했던 얘기야. 지금 처음 나왔는데 이게 계속 너네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봐봐. 여기 있는 이 y제곱을 요걸로 우리가 치환을 하면서 치환을 할 때는 무조건 범위 같은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봐봐. y제곱은 y가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의 제곱이지. 실수의 제곱의 범위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상식 갖고 있으라고 머릿속에. 그냥 0보다 같거나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는 x의 제곱이 4보다 같거나 작대요. 요 정도 이렇게 딱 나왔으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얘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라는 건 또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누나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뭐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푸4 마이너스 4 푸4 마이너스 4 푸4 인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푸파. 이게 되겠다는 얘기네. 그럼 뽕샹 아줌마 딱 여기가 2구.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요만큼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2일 때는 8이 최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다 마팔. 이렇게 끝나겠군요. 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자, 11-6번 안 풀어요. 활용은. 뭐 나중에 푸시면 돼요. 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본 문제 11-8번을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11-8번. 11-7번은 뭐 시간 되면 할 거고요. 11-8번을 할게요. 우선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 됐어. 자, 봐봐요. 지금 이 문제가, 요 문제가 되게 비슷해 보여. 그런데 요 단원이 이제 어떤 단원이냐면, 마지막이야, 오늘. 오늘 이제 마지막 최대 최소. 아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까 끝났어. 아까 끝난 거야. 별로 없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 여러 가지 방정식의 최대 최소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11-7번, 8번, 9번.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지엽적인 거야. 지엽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이런 자지그레한 걸 잘 내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 문제 11-8번.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우선 2차 함수에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꼭지점을 찾으려고 완전 제곱식 으로 만든 다음에 이건지 저건지 해가지고 이거 보고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 있는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찾아가지고 했었어.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그렇게 안 된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절한 변형을 통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잘 될 거야 라고 모든 책에 그렇게 써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씨, 적절한 변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 판별식을 좀 이용하겠대. 그래서 11-8번을 내가 풀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실수 x하고 y가 있어. 지금 문제 주어져 있대. 실수 x, y래. x, y는 실수래.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저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야?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몇이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난 똑같이 뭘 할 거냐면 얘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얘를 우선 나는 K로 놓겠다는 거야. K로. 이 K 값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까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갔었잖아. 뭐 그런 거 상관없지. 얘가 1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이해돼? 근데 봐봐. 선생님 범위는요?
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해가지고 요 놈이 요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노력을 할 거라고.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실수 k의 범위는 전체 실수, 얘도 실수가 0보다 다 실수. 그러니까 딱히 범위 자체가 없는 거야 얘는. 아까는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이게 실수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x의 범위를 탁 주어줄 수 있었으나.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되게 어려운 거 알아, 나 지금 니네 머릿속에. 근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원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렇게 푸는 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k의 제곱은 1 이렇게 바뀌었지 얘들아. 맞아? 또 어거지로 전개를 해볼게. 얘 4x제곱 x제곱 5x제곱 이해돼? 얘는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됐지. 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x의 근이 실수래지. 그냥 판별식 뭐가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거 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 4분의 d 쓸래. 그럼 요거 절반 2k니까 2k의 제곱이니까 2k의 제곱이니까 몇이 돼요? 4k의 제곱 마이너스 5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마이너스 5k제곱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에 넘어가면은 k제곱이 뭐보다? 5보다 같거나 크다.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k제곱이 5보다 같거나 작다는 건 k의 범위는 뭐가 됐다는 거야?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요 말입니다. 근데 요 풀이 밑에 보면은 이런 원방이 있고 이런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막 이런 뭐 내용이 있대. 요거는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다라고 써 있어. 너네는 지금 그때 배워야 돼. 앞방 같은 경우는 요것도 설명을 해줬거든. 선행을 한 번씩 나갔던 애들이고 원방을 배웠던 아이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직 원방을 다 다음 주에 배울 거기 때문에 요걸 얘기해도 지금 되게 힘드니까 요걸 얘기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방 배울 때 요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오니까 그때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쉽니 저게 쉽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그때 한번 더 보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기본 문제 11-7번을 좀 볼게요. 기본 문제 11-7번을 보면 미리 이야기하면 여기 단어는 지금 오늘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단어냐. 알았지? 아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중요하고 요거는 그냥 그런 범위야.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지엽적인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단어는 되게 잘 풀더라고. 중요하다는 단어는 잘 못 푸는데. 변태죠? 다들. 그렇죠? 전 알아요. 자, 11-7번을 보시면 여기서도 실수.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꼭 여기에 목숨 걸어서 이런 건 질문 개 많이 해. 중요하다는 건 질문 안 하고. 니네 그네 보고 질문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지? 나는 알아요. 오히려 이런 걸 어려워해. 어려워해서 시간을 뺏겼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어때요 그게? 최악인 거야 최악.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수 x하고 y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그러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지 y 값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완전 제곱식 하면 이 전체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y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우선 y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네.
그런 다음 너네 있잖아. 여기다 뭐 할 거냐면은 우선 판별식 써봐. 판별식 써봐. 4분의 D 써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8에 제곱이니까 64. 마이너스 4 곱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요 x가 실수라며. 이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요거 판별식을 썼을 때 x의 값,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값이 실수라는 말이니까 얘는 0보다 같거나 큽니다라는 조건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요거 정리를 쫙 하잖아? 그럼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인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얘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나는 여기에서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3 되겠네. 마이너스 1 3 되겠네. 맞아? 그럼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왔겠네 라는 얘기인 것이.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고 1이고 최소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이게 너무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얘랑 11-7, 11-8 11-7번에 옆문제 하나 있죠. 2번 x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걔는 x의 최대값 최소값을 하려면 얘를 뭐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되겠어? y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판별식 써가지고 걔도 y값이 실수를 했으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다 해가지고 x의 범위가 나오면 그거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네. 끝. 이 말 하는 거라고. 오늘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딱 풀고 끝낼 건데 기본 문제 11-9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분수 모양이 또 나왔어. 분수 모양 이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 1번. 얼마나 이게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당연히 알아야 돼요? 느낌적으로만 알면 되는데 그게 어렵지. 푸는 건 어렵진 않아. 이거래. 나 참나. 아이씨 말도 참나. 그쵸? 이런 상황이라고.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나 몰라. 모르니까 는 K겠지. 당연히 이게 값이 뭔지 모르니까 K값이야. 이 K값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래.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6x가 K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밖에 못 쓰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한번 정리를 해주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됐네. 맞아? 얘 뭐야?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그잖아. x가 실수라는 말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 x제곱 앞에 개수 이 k가 0이 될 때를 생각해보자고. 그럼 빵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6x가 0이 되려면 x의 값은 뭐야? 0. 요거 하나 나온 거야. k가 0일 때 그러니까 실수 값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k 값은 성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른 데서 내가 찾은 k 값 중에 얘가 큰지 작은지 아니면은 애매모호한 새끼인지는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 두 번째, k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된 거잖아. 근데 x의 값이 어디 있어? 문제 첫째 줄을 보면 x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뭐 할 수 있어? 또다시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4분의 d를 써봤더니 얘는 3, 4번 9에 마이너스 k제곱.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요.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x가 실수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 k제곱이 9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k의 범위는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구나. 2차 방정식을 왜 했는지 알겠지? 그때 익숙해져야지 이게 바로바로 간다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k의 범위가 요거야. 그럼 아까 구했던 k는 뭐야? 0이야. 요 사이에 있는 거지. k 값이 0이 되는 건 좋으나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 거야. 그냥 나가리라고 탈락. 그럼 가장 큰 값 뭐야? 3. 작은 값 뭐야? 마이너스 3. 이러고 끝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교양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교양 정도로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풀었는데 여기는 아예 이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거지. 2번 같은 문제는 왜? 최대값, 최소값이 딱 나왔다고 했으니까 중간값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 앞에 K로 놓은 다음에 그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판별식 써가지고 문제 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개수 비교를 한번 풀면 되는데 안 풀리잖아? 그럼 안 풀리면 그냥 필사 한 번만 하고 딱 끝내면 돼요. 정말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안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1단원까지 이제 마무리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효빈이는 약간 속도가 이 반에서 좀 빨라졌으니까 앞반으로 옮기셔서 내려오면 돼요. 그럼 거기는 이제 좀 애들이 빠르니까 같이 해가지고 가면 되고 여기 요 반은 복습을 조금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앞부분 복습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의 대표 문제 조금만 공식만 알고 넘어가도 되잖아. 그잖아? 뭐 지엽적인 것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큰 것만이라도 너네가 중3 과정이나 중2 과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비고일 내신 대비할 때 필요한 정도의 개념만 다시 좀 복습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우선은 근해 분리 공부해 오세요. 아셨죠? 오늘 배웠던 거 수요일날 그거 약간 테스트 보고 근해 부호 프린트 다 풀어가지고 다시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질문 받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좀 골라서 나갈 거고요. 주요 챕터로 쉽게 그리고 앞부분부터 이제 약간 모의 테스트 미니 테스트 보면서 좀 복습할 거니까 그동안 공부 한 달 동안 했던 거에 대한 복습 시간이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훈이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효빈이는 12시 반으로 오면은 1시, 2시에 끝나고 여기가 2시, 3시 반이지. 12시 반으로 오세요. 수요일부터. 대신 그 강의는 아까 링크 줬으니까 그거 다 듣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똑같아. 여기서 보는 테스트랑 똑같이. 아니. 랜덤이지. 항상 우리 테스트는.